제가 30년 전에 창업을 했는데요. 사실 다른 제조업에서도 30년 역사 가진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IT에서는 거의 어려워요.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그중에 또 소프트웨어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기업이 지금까지 현존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창업 때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군대도 좀 늦게 가고, 대학도 좀 늦게 들어가고. 그래서 26인데, 사실 그때 고민,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갖는 고민 똑같을 겁니다, 아마. 뭐, 예를 들면은, 조금은 더 좋은 성적, 다시 하겠서 스펙을 조금 더 다듬어서, 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입사하는 것. 이것이 전부였잖아요. 근데 제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는 남이 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83년 창업인데, 근데 83년 이전까지도, 전국의 컴퓨터공학과는 생기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는 데가 전자계산학과가 있었어요. 근데 공대 소속이 아니고 이과대학 소속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자계산학을 배우는 정도인데, 저는 전자공학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PC를 손댔고, PC가 처음에는 오락기나 아니면은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기계어 프로그램 짜는 툴로서 쓸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런데 어플리케이션 짤 수 있는 기계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교수님 저를 가르치는 건 아니죠. 혼자서 익힌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신감을 얻었고, 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야, 이거 정말 내가 익힌 기술이 남다르다. 이거 좀 창업에 좀, 그러니까 서둘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창업을 했는데, 사실 지금도 많은 대학생들한테 대학교 다닐 때 창업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창업을 좀 권하고 싶은 사람이죠. 실제 그걸 많이 권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딸린 식구가 있고, 그 다음 또 주변에 또 네트워크가 훨씬 커지니까, 그, 만약에 어떤 기업이 잘못되어졌을 때는 이미 되돌아올 수 없을 만큼 큰 어떤 그 규모로, 그러니까 만약 부채를 안는다든가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근데 젊었을 때는 일단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작았을 테고, 그 다음에 또, 뭐, 속된 표현으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다소 용감한 어떤 정신도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는 도전 정신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로서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좀 그 창업을 한번 해서 또 실패의 좋은 경험도 꼭 실패한다, 만약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젊었을 때 창업해서 저는 뭐 나쁘지 않았죠. 우선 이제 26이라고 하면 빠른 친구는 군대 안 갔다고 그 학교를 마치고 입사를 했을 나이고, 저처럼 아직도 재학생일 수도 있긴 하는 나이일 겁니다, 아마. 군대를 갔다 왔다면. 그런데 우선 창업을 하겠다고 전제를 깔고 보니까 우선 내가 남들보다 나은 경쟁력이 뭔가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지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본력에 대한 부분, 또 사회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캐리어, 소위 말해서 그 경력에 대한 부분, 하다못해 그러니까 학연이라고 하는 어떤 그 네트워크, 이런 또 다양한 것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우선 대학생이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걸 인간은 접어두고 그보다 더 나은 경쟁이 뭘까? 그걸 찾는 겁니다. 저는 그걸 찾아냈고 결국은. 그 결국은 뭐냐면은 인간은 필요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했듯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학생이니까 또 젊으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걸 능가하는 뭔가 찾아내야 돼. 그걸 찾아내면 성공하는 거고, 찾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실패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남들하고 비슷하게 어려움을 겪는 거죠. 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우선 청년 창업을 해서 뭐 더 좋은 거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는 보통의 청년들은 어떠한가 보면 사실 만나서 인터뷰할 기회가 많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할 건데라고 물어보면은 정확한 꿈이나 희망치가 없어요. 일단 대학을 졸업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대학을 졸업 직전에는 또 이제 직장을 골라야 되는데 직장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당장 보장되지 못하니까 또 졸업을 늦춰요. 뭐 몇 학점을 그러니까 수강을 안 하고 아니면 졸업고사를 안 보고 그래서 그냥 5학년, 6학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꾸 시간만 그러니까 길게 잡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대학생이에요. 보통 대학생인데 차라리 세상을 보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눈을 빨리 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그 기업을 성공해서 크게 성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의 대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저 느긋하고 그 다음에 또 소위말해서 그 여유 부리고 있는 사실 여유 부려서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유 부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만 바로잡아 주더라도 큰 효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이제 선배로서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게 현실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교과서나 보고 그다음 주변 이야기만 듣고 손쉽게 창업을 했다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주로 아이템을 선정할 때 보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좁은 범위 내에서만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친구들도 그것만 봤기 때문에 동일한 아이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아이템 중에서 완전히 독립적이고 새로운 것이야만 되는데 보면은 다들 아이템들이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그거 절대 못 이겨요. 절대. 그러니까 친구가 그 아이템 하니까 남이 그걸 하니까 나도 한다.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불구하고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고 그럼 또 자기가 한계가 또 있어요. 평소 때 그쪽에 대한 지식이나 그다음에 그 기술의 깊이가 얕아. 그러니까 얕기 때문에 구가할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깊이가 얕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가하는 어떤 작품의 그러니까 수준 자체가 깊이가 얕아요. 얕으니까는 남들한테 쉽게 뺏겨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창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대학 다닐 때 그야말로 할 일 없어서 창업한다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확실하다 비전을 가지고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한 후에 창업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럼 빨리 하려면은 일단 대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내가 이런 분야에서 성공의 비전을 갖고 하면 좋은 그림 또 아니면 내가 만든 제품이 뭘 통해서 내가 큰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 아니어도 적어도 이 사회에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 계기를 만들 수 있겠다 생각 든다면 거기에 목표를 가져줘야 되겠다는 거죠. 실제 그런 데 가서 뭐 축사라든가 멘토하라 그러면 일단 이제 경연하요. 경연하는데 실제 이제 그 시간이 나서 이렇게 그 투어를 해보게 되면 야, 이거 돈 안 되는데 이거 갖고 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데 라고 야단을 치기가 뭘 하는 거예요. 사실 치고 싶어.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좋아. 이 친구 이마저 안 하면 뭘 할까? 그럼 오라 할 거라고 생각 들어. 오라. 왜냐하면은 하루 일과가 그런 거 하지 않으면 그것도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나 오라 할 것 같아. 오락은 정말 백해무익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라 한다는 게 뭡니까? 점수 올라가고 그다음 아이템 취득하고 이 정도인데 그 인생을 좌우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완전 킬링 타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준비가 덜 된 사람이 또 아이템을 보면 도저히 그것이 그 돈을 벌 수 있겠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어떤 사회 트렌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겠다라든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 아이들은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야단을 쳐야 되나 정부 보고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전시적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 저 나름대로 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 이 친구들한테는 야, 그럼 이마저 하지 않으면 뭘 할까? 뭘 하고 있을까? 그래라도 이렇게 움직여서 그냥 결국 실패하겠지만 대부분 그런 제품이라면 실패하겠지만 그것도 좋은 경험일 수 있겠다. 그러나 너무나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을 하지 말 것이며 그다음에 또 우리가 미국에서 갖고 있는 통계 중에 보면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의 그러니까 평균 창업 횟수가 2.8회로 나와요. 그래서 일단 한두 번 일단은 망해 볼 수도 있는 거다라는 생각도 갖는 겁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평소에 습관을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습관 중에 보면 우선 뉴스를 보는 방법이 PC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기사만 셀렉션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지식에 지가 원한다고 하는 게 정말 웃기지 않아요? 사실은 두루두루 봤어야 돼. 결국 뭐냐, 페퍼 신문을 봤어야 돼. 근데 페이퍼 신문을 보게 되면은 어떤 기사가 나는 관심 없었지만 어떤 기사가 중요한 자리에 배치를 하고 활자 사이즈가 얼마만 하고 이것이 사회가 관심 갖는 분야구나. 또는 밑에 있는 하단 광고조차도 이것도 정보입니다. 당장은 그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정보가 될 수 있어요. 또 광고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 헌팅을 하려면 세상 넓게 고루고루 봐야 되는데 젊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이거 더 작은 창이잖아요. 더 작은 창에서 그러니까 답답하게나마 그 자기가 원하는 것만 겨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 작은 창에서 게임하고 오락하면서도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또 SNS를 통해서 또 시간 또 낭비하는 거예요. 나 그 시간에 차라리 신문을 보고 잡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가 아이템 헌팅이라는 것은 일단 세상에 들어가는 트렌드를 그러하다 하더라도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전시회를 많이 봐야 돼요. 전시회. 이거는 코엑스, 뭐 킨텍스, 많은 전시관들이 있는데 거기도 매주 몇 개씩 전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홀이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난 일주일에 한두 번 꼭 가야 된다고 봐. 내가 관심 있는 전시만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무관심하고 전혀 관련성 없다고 생각하는 분야조차도 가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융합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그에 대한 지식이 넓어져야 당장은 내가 전혀 그 분야에 관심이 없었지만 아니 우리가 직업을 고르는 데 있어서 학교 다닐 때 다 정해진 대로 누구나 갑니까? 소수는 그럴지언정 다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그러니까 다양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전시회를 끝까지 가라. 또 학생들 전시회를 가라 그러면은 또 하냐면 그야말로 쭉 다니면서 선물 주는 거 있죠. 그거 뭐 볼펜 받고 뭐 받고 과자 주고 이런 거 주는 집 위주로 가고 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주 관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저 제품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 제품이 나는 세상에 처음 보는 제품이긴 한데 앞으로 저기 세상을 어떻게 바꿔갈까? 아니면 저 기업이 뭘 갖고 돈을 버는 것인가? 또 저 기업에 내가 들어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일단 전시를 가는 거예요. 보통 전시회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당장 흔해 빠진 거 전시하러 안 옵니다. 그거는 시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신제품들이 주로 나오거든. 그거는 쉽게 못 본 것들이야. 이렇게 세상을 바꿔가는구나. 이런 제품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익히고 또 새로 눈을 뜨려면 그러면 난 전시회를 적극 찬성해요. 그런데 단명하는 기업과 그 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업력이 긴 기업을 비교를 해보면 이 단명하는 기업들이 사실 아이템 고갈 때문에 회사가 단명하기보다는 사실 경영자의 미스가 훨씬 많아요. 경영자가 창업 초기 갖는 초심을 자꾸 잃는다는 겁니다. 초심을. 우리가 창업 초기에 표현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비슷할 거예요, 아마. 하나는 뭐냐면 좋은 제품 만드는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좋은 제품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직원들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직원들을 하나의 파트너나 그 다음에 동료라 생각하고 같이 간다는 생각이 갖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돈을 벌면 사회에 재단을 만들든가 사회를 공헌하겠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생각은 누구나 비슷해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이 셋 다 무너지는 겁니다. 셋 다 무너지는 것은 우선 좋은 제품 만들다 하지만 게을러지기도 하고 그 다음 대비하지 못하고 그 다음 원가 줄인답시고 기능을 몇 가지 축소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직원들은 처음에는 파트너고 동료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그 사람은 내가 월급 주니까 일하는 그냥 심한 표현으로 그냥 노예나 모섬으로 봐하는 거죠. 그거는 내가 돈을 주니 당연히 일해야 된다, 논리. 그 다음 전혀 그러니까 배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은 그러니까 직원들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그 다음 좋은 차 사고 좋은
자기만 공간을 꾸려나가고, 식사를 하더라도 수준 높게 자기는 먹어야 되고, 직원들 알아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자침 속에서 직원들이, 그러니까 지나침 속에서 직원들이,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떠나 있기도 하고, 그 반대라고 한다면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갈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신뢰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신뢰를 주는 방법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 오너니까, 또 사장이니까, 그 사람은 호의호식 하는 게 당연하고, 직원들은 스스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괴감을 만들어서는 절대 아닐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회사가 작기 시작했으니까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중요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회적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무관심했었는데,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쯤 가니까, 뭐 정확히 한 7, 8년쯤 가니까는 기업의 안정기에도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안정기에도 들었으니까 이 사회를 보는 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뭔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크를 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네트워크를 알았으면 기업을 더 크게 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사회 네트워크를 굉장히 강화를 해야만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그 이 사장이라면 직원들의 관리하는 방법이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선수범. 어느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또 남들보다 생각이 뛰어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못된 기업이 뭐 보면은 임원 퇴근하고, 그 다음에 부장급 퇴근하고, 과장 퇴근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말단 직원이 제일 먼저 퇴근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드는 거죠. 실제 나도 그 저녁 약속이 없으면 여기서 회사에서 나가는 시간 밤 10시 넘어 나가요. 나 할 일이 많아. 어차피 밀린 일을 처리한다가 아니라 어차피 창조적인 비즈니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 상상을 하고 궁상을 떨고 구현을 하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 절대적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직원들을 보고 너가 하라. 나는 손님 만나러 간다.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쉬고 있고, 뭐 주중에 골프 치고, 뭐 근무 시간에 피트니스 센터 가서 운동하고 있고. 물론 건강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근무 시간 이외에 했어야지. 그러나 그 시간에 만약 직원이 그걸 봤을 때 정말 존경스러운 경영자일까? 나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선수범이 리더십을 끌어갈 수가 있고, 또 그런 자세 자체가 결국은 좋은 경영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좋은 아이템 발굴하고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좋은 직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커질 거라고 보는 거죠. 직원을 뽑을 때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이력사항에서 중간에 공백이 없는 사람을 원해요. 그런데 공백이 많은 사람을 제가 쭉 눈여겨보니까 우선 일단 일의 추진력이 약해. 그 다음에 또 그 일을 남이 석 달이면 끝날 일은 넉 달, 다섯 달 걸려. 그러니까 뭐든 느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 그게 결코 좋은 성격이 아니라고 봐. 그래서 결국 뭐냐, 공백이 없는 게 가장 좋고, 누구나 학생이 되든 일반인이 되든 간에 인생에서 중간에 공백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멀티타스크입니다. 그래서 저도 업무를 볼 때 꼭 직원들하고 할 때 저는 제자리에 앉아 있고 직원들을 대화를 하면서 저 키보드 눈은 직원과 모니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심지어 집에도 TV가 동시에 두 대가 틀어져 있어요. 근데 둘 다 오디오를 같이 틀어놓고 복잡하게 텔레비를 봅니다. 그런데 그거 다 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습관을 들이냐면, 자, 인생을 딱 한 번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죽어야만 된다는 거. 이거 너무 억울한 거야. 죽기 전에 보다 많은 경험을 하고 보다 많은 걸 내가 프로세스하고 싶은데 그 방법 뭘까? 그게 멀티타스크예요. 그래서 동시에 나는 몇 가지도 하는 놈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간이 있었는데 중간에 공백이 뻥 해갖고 뻥 뚫려가지고 한 것 없이 그냥 성과 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이 젊은 친구들, 난 정말 걱정스러워. 그러나 그걸 제일 우리 회사 뽑을 때 제일 경계하고요. 또 하나는 결국 시간과 관련된 부분인데, 출근 시간에 우리 회사 자기 집에서 오는데 편도에 1시간 20분 넘으면 안 뽑아요. 실력과 관계없이 안 뽑아. 왜? 오가고 거의 3시간인데
사실 회사의 워킹타임 몇 시간인데요? 한 10시간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아니, 그럼 10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위해서 3시간 동안 출퇴근에 버린단 말입니까? 난 그거 아주 바보라 생각해요. 그래서 집 가깝게 옮겨올 수 있든가 집 가까운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 직장 고를 때도 마찬가지. 자기가 물리적으로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자기가 적어도 1시간 이내의 거리를 주로 찾아서 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정말 바보짓이에요. 왜냐면 킬링 타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에 이미 한 30년 된 회사로서 또 앞으로는 더 오랫동안 정말 그 소위 잘 나가는 그 다음에 그 좋은 회사로서 성장하고 싶죠. 그 그러니까 1단계 그러니까 그 첫 단계로서야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나가는 거죠. 해외. 그래서 이미 많이 시작됐고요. 성과도 있고. 그렇게 좋으면 이 나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소프트웨어로 대기업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해외까지 발을 뻗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살아오면서 그렇게 소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철학의 책을 한 권서라면 쓰지 못할 지만 하여튼 요소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은 우리 젊은 후배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제가 갖고 있는 DNA라고 하면 그 DNA를 서로 받아들여서 본인도 행복하고 이 사회도 더 행복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제조해서 이 나라가 거듭 어떤 나라가 성장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팔로잉 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제 창조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끊임없이 어떤 창업하기 좋고 창조하기 좋은 그런 생태계를 만들려면 어쨌든 선배들이 좋은 모델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애썼거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창업 DNA에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있다고 보는데 본인이만 모르는 거죠. 본인만 모르는 것이다. 그렇다고 덜렁 창업한다 누구나 성공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창업의 DNA를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낼 거냐 하는 것은 그건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공에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 남과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고 하면 그건 꼭 성공 DNA를 창업 DNA까지 연결해서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지 않은 대다수는 자기 DNA 없다는 전제로 스펙 관리해서 그냥 취업만 우선을 하니까 우리가 자기 달란트를 못 찾는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누구나 있다고 봐요.